엄마, 요양원 가셔야 해요. 집은 이미 제 명의로 바꿨어요. 다음 주까지 짐 싸세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손에 들고 있던 국자를 떨어뜨렸습니다. 쿵 소리와 함께 된장찌개가 바닥에 흩어졌습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큰 소리는 제 가슴이 무너지는 소리였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김춘자라고 합니다. 올해 72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가 평생 믿었던 것들이 무너지고 다시 일어서기까지의 이야기입니다. 혹시 주변에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끝까지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신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댓글 한 줄 남겨주시면 큰 힘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날은 제 칠순 생일이었습니다. 아침부터 부엌에서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잡채, 갈비찜, 전, 나물. 아이들이 좋아하는 음식들이었습니다. 손이 예전 같지 않아서 칼질도 더디고 허리도 아팠지만 기쁜 마음으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온 가족이 모이는 날이야. 오랜만에 다 같이 밥 먹는 거지. 저는 혼잣말을 하며 웃었습니다. 큰아들 민수는 서울에서 회사를 다니고 둘째 딸 지영이는 부산에서 살고 막내딸 수진이는 대전에 삽니다. 모두 바쁘다고 자주 오지 못하지만 오늘만큼은 올 거라고 믿었습니다. 제 칠순 생일이니까요. 오후 5시쯤 식탁을 차렸습니다. 빈틈없이 음식이 가득했습니다. 거울을 보며 옷도 단정히 입었습니다. 머리도 빗고 화장도 옅게 했습니다. 자식들이 엄마 예쁘다고 하겠지? 시계를 보니 6시였습니다. 약속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아 문을 바라봤습니다. 누가 먼저 올까요? 민수가 먼저 올까? 아니면 지영이가 먼저 올까? 6시 30분.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7시. 여전히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휴대전화를 꺼내 민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길게 울렸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지영이에게도 걸었습니다. 역시 받지 않았습니다. 수진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상하네. 무슨 일 있나? 불안한 마음에 다시 한번 민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번에는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아들아. 엄마야. 네, 엄마. 민수의 목소리는 차갑고 무미건조했습니다. 오늘 오기로 했잖아. 밥 다 차려놨는데. 엄마, 그거 말인데요. 저희 못 가요. 왜? 무슨 일 있어? 바빠서요. 그리고 엄마, 오늘 갈 사람 있을 거예요. 엄마 만나려고 하는 사람들. 누군데? 가면 알아요. 그럼 끊을게요. 민수는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는 멍하니 휴대전화를 내려다봤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요? 1시간 후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저는 급히 일어나 문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문 밖에 선 사람은 아이들이 아니었습니다. 정장을 입은 낯선 여자와 남자 2명이었습니다. 김춘자 어르신 되십니까? 네. 그런데 누구세요? 저희는 실버케어 요양원에서 나왔습니다. 상담 예약이 되어 있어서요. 요양원이요? 무슨 소리예요? 저는 황당했습니다. 요양원이라니. 저는 요양원 갈 사람이 아닙니다. 멀쩡한데 왜 요양원을 가야 합니까? 어르신 아드님께서 연락 주셨습니다. 어르신 치매 증상이 있으셔서 전문적인 케어가 필요하다고요. 치매라고요? 제가 왜 치매예요? 저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태연하게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미 동의서에 보호자 서명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 입소 예정이시고요. 말도 안 돼요. 저는 치매 아니에요.
그리고 저는 요양원 안 가요. 어르신, 진정하세요. 요즘 요양원은 시설도 좋고, 나가요. 당장 나가. 저는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고, 손이 떨렸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민수가 왜 이런 짓을 하는 걸까요? 저는 다시 민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번에도 받았습니다. 아들아, 이게 무슨 일이야? 요양원이 뭐야? 엄마 혼자 사시기 힘드시잖아요. 요양원 가시는 게 나아요. 내가 왜 힘들어? 나 멀쩡해. 엄마, 요즘 깜빡깜빡 하시잖아요. 지난주에도 가습을 켜놓고 나가셨다며요. 그건 한 번 실수한 거지. 그리고 엄마,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희도 각자 가정이 있고 바빠요. 엄마 모실 여력이 없어요. 민수의 말은 칼처럼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그럼 나를 요양원에 버린다는 거니? 버리는 게 아니라 보호하는 거예요. 엄마 혼자 있으면 위험하잖아요. 나는 안 가. 절대 안 가. 엄마, 이미 결정된 일이에요. 그리고 민수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이어갔습니다. 집도 이미 제 명의로 바꿨어요. 법적으로 문제 없어요. 엄마가 치매 진단서 받으셨으니까. 뭐라고? 치매 진단서? 지난달에 병원 가셨잖아요. 그때 받은 거예요. 저는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지난달 민수가 병원 가자고 해서 따라간 적이 있었습니다. 단순 건강검진이라고 했었습니다. 그게 치매 검사였다는 말입니까? 너 날 속인 거니? 속인 게 아니라 엄마를 위한 거예요. 다음 주까지 짐 싸세요. 제가 차로 모시러 갈게요. 민수야, 엄마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엄마, 그만하세요. 이미 결정된 일이에요. 그럼 끊을게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식탁에는 제가 정성스럽게 차린 음식들이 그대로 놓여 있었습니다. 아무도 먹지 않은 음식들, 아무도 오지 않은 생일상. 저는 식탁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72년을 살면서 이렇게 외롭고 배신감을 느낀 적이 없었습니다. 여보, 당신이 있었으면. 돌아가신 남편 생각이 났습니다. 남편이 살아계셨다면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남편은 10년 전에 세상을 떠났고 저는 혼자 남았습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거지. 저는 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평생 자식들을 위해 살았는데 이게 제가 받을 대가입니까? 요양원 신세, 버려지는 것.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 정말로 요양원에 가야 할까? 아니면 싸워야 할까? 하지만 무엇으로 싸울 수 있을까요? 돈도 없고 힘도 없고 법도 모르는 늙은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절망감이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그 절망 속에서 작은 분노도 싹트고 있었습니다. 나는 이렇게 당하고만 있을 수 없어. 저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아직 살아있고 정신도 멀쩡합니다. 포기할 수 없습니다. 그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싸우기로, 제 인생을 되찾기로, 그리고 자식들에게, 세상에게 증명하기로. 저는 버려질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다음 날 아침 저는 일어나 거울을 봤습니다. 눈은 붓고 얼굴은 초췌했지만 눈빛만큼은 단호했습니다. 김춘자, 이제부터 시작이야. 아침 일찍 저는 가까운 법률 상담소를 찾아갔습니다. 무료 상담을 해준다는 곳이었습니다. 좁은 사무실에 젊은 변호사가 앉아 있었습니다. 어르신, 무슨 일로 오셨어요? 제 집이, 제 아들이 명의를 바꿨다는데.
이게 법적으로 가능한 건가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변호사는 심각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습니다. 어르신, 일단 등기부등본부터 확인해 봐야 할 것 같은데요. 언제 명의가 바뀌었는지, 어떤 방식으로 바뀌었는지 알아야 해요. 어떻게 확인해요? 등기소 가시면 됩니다. 제가 주소 적어 드릴게요. 저는 변호사가 적어준 주소를 들고 등기소로 향했습니다. 버스를 2번 갈아타고 1시간을 걸려서 도착했습니다. 다리가 아팠지만 참았습니다. 등기부등본 발급 부탁드려요. 창구 직원에게 주소를 알려주고 기다렸습니다. 얼마 후 서류가 나왔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받았습니다. 보는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소유자 김민수, 소유권 이전 일자 2024년 10월 15일. 한 달 전이었습니다. 제가 모르는 사이에 집이 민수 명의로 바뀐 것입니다. 어떻게, 내 허락도 없이. 저는 서류를 꽉 쥐고 다시 법률상담소로 갔습니다. 변호사님, 이거 봐주세요. 변호사는 등기부등본을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어르신, 이거 보시면 어르신이 직접 서명하신 것으로 되어 있어요. 서명이요? 제가 언제 서명을? 저는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그러다 문득 떠올랐습니다. 한 달 전 민수가 서류에 도장 찍어달라고 한 적이 있었습니다. 엄마, 이거 은행 서류예요. 도장만 찍어주세요. 저는 의심 없이 도장을 찍었습니다. 그게 집 명의를 넘기는 서류였다니. 제가 속은 거예요? 법적으로는 어르신이 동의하신 것으로 되어 있어요. 다만, 변호사는 잠시 멈췄다가 말을 이었습니다. 만약 사기나 강요에 의한 거라면 무효 소송을 제기할 수 있어요. 근데 증거가 필요해요. 증거라면 녹음이나 문자, 증인 같은 거요. 그리고 어르신이 당시 판단 능력이 있었다는 것도 증명해야 해요. 저는 고개를 떨궜습니다.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저는 아들을 믿고 도장을 찍었을 뿐입니다. 그럼 방법이 없나요? 소송을 해볼 수는 있어요. 하지만 시간도 오래 걸리고 비용도 만만치 않아요. 그리고 변호사는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승소 확률이 높지 않아요. 법적으로는 어르신이 동의하신 것으로 보이니까요. 저는 의자에 깊이 앉았습니다. 무력감이 밀려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힘없이 상담소를 나왔습니다. 거리를 걸으며 생각했습니다. 정말 방법이 없는 걸까? 이대로 집을 빼앗기고 요양원에 가야 하는 걸까? 집으로 돌아오는 길, 골목 어귀에서 막내딸 수진이를 마주쳤습니다. 저는 반가운 마음에 다가갔습니다. 수진아, 엄마야. 아, 엄마. 수진의 표정은 불편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수진아, 오빠가 무슨 짓을 하는지 알아? 집을 자기 명의로 바꿨어. 그리고 날 요양원에 보내려고 해. 알아요. 알아? 그럼 왜 말리지 않았어? 엄마, 오빠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수진의 말에 저는 얼어붙었습니다. 뭐라고? 엄마, 요즘 많이 깜빡하시잖아요. 지난번에도 약 드시는 것도 잊으셨고, 가스불도 켜놓고 나가시고, 그건 한두 번 실수한 거지. 나 치매 아니야. 엄마, 진정하세요. 저희가 엄마를 버리는 게 아니에요. 더 안전한 곳으로 모시는 거예요. 수지는 제 손을 뿌리치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저희도 힘들어요. 각자 살기 바쁜데 엄마까지 돌볼 여력이 없어요. 나는 돌봄이 필요 없어. 나 혼자 잘 살 수 있어. 엄마 혼자 사시는 거 위험해요. 만약 쓰러지시거나 하면 어떡해요? 엄마, 그만하세요. 이미 결정된 일이에요.
수지는 그렇게 말하고 돌아섰습니다. 저는 그녀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소리쳤습니다. 수진아, 엄마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내가 아플 때 밤새 간호한 게 누군데. 하지만 수지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저 빠른 걸음으로 사라졌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서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쳐다봤지만 상관없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거실에 앉았습니다. 50년을 산 집이었습니다. 남편과 함께 장만한 집, 아이들을 키운 집, 추억이 가득한 집, 벽에는 아이들 사진이 걸려 있었습니다. 어렸을 때 사진들, 민수가 초등학교 입학식 날 찍은 사진, 지영이가 피아노 발표회 나간 날 사진, 수진이가 처음 자전거 탄 날 사진. 내가 이 아이들을 위해 뭘 안 해줬지? 저는 사진을 쓰다듬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식당 일하며 번 돈 전부 아이들 교육비로 썼습니다. 제 옷 한 벌 제대로 안 사 입고 아이들 옷 사줬습니다. 남편이 돌아가시고 나서는 더 열심히 일했습니다. 아이들이 대학 갈 수 있게, 결혼할 수 있게, 제 집 마련할 수 있게. 그런데 이게 보답이니. 저는 눈물을 닦고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다락방으로 올라갔습니다. 다락방에는 오래된 상자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여기 어딘가에 있을 거야. 저는 상자들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먼지가 날렸고 재채기가 났지만 계속 찾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찾았습니다. 낡은 상자 하나. 그 안에는 돌아가신 남편의 물건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일기장, 사진, 편지, 그리고 작은 통장 하나. 이게 뭐지? 저는 통장을 펼쳤습니다. 예금 주는 남편 이름이었습니다. 그리고 잔액란에 3억? 저는 눈을 의심했습니다. 3억 원이라니. 남편이 이런 돈을 모아뒀다니. 통장 안쪽에 쪽지가 끼워져 있었습니다. 남편의 글씨였습니다. 춘자야, 이 돈은 우리 노후를 위해 몰래 모은 거야. 아이들한테는 말하지 마. 너만 알고 있어. 비밀번호는 우리가 처음 만난 날이야. 1972년 5월 14일. 514. 사랑해. 저는 쪽지를 읽으며 눈물이 났습니다. 남편이 저를 위해 준비한 것이었습니다. 혹시 모를 미래를 위해. 여보, 당신이 날 지켜주는 거였네. 저는 통장을 꼭 쥐었습니다. 이제 방법이 생겼습니다. 돈이 있습니다. 저는 이제 무력한 노인이 아닙니다. 그날 밤 저는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제 인생을 되찾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자식들에게, 세상에게 증명할 수 있을까? 저는 아직 살아있고 가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이제부터 시작이야. 김춘자의 반격이. 다음 날 아침 저는 일찍 일어나 옷을 단정히 입었습니다. 거울을 보며 머리도 빗고 화장도 했습니다. 오늘은 중요한 날입니다. 은행에 가는 날이니까요. 긴장하지 마, 김춘자. 넌 할 수 있어. 통장을 핸드백에 넣고 집을 나섰습니다. 은행까지는 버스로 새 정거장 거리였습니다. 버스에 앉아 창밖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정말 3억 원이 있을까? 혹시 남편이 착각한 건 아닐까? 은행에 도착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는데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번호표를 뽑고 기다렸습니다. 앞에 사람이 많았습니다. 10분, 20분. 시간이 더디게 흘렀습니다. 52번 고객님, 3번 창구로 오세요. 드디어 제 차례였습니다. 저는 떨리는 다리로 창구로 갔습니다. 젊은 여직원이 웃으며 맞이했습니다. 어르신,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통장 조회 좀 하려고요. 저는 통장을 내밀었습니다. 직원은 통장을 받아 컴퓨터에 입력했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이상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르신, 이 통장
10년 넘게 거래가 없으신데요. 휴면 계좌로 전환되었어요. 휴면 계좌요? 네, 오래 사용 안 하신 계좌예요. 해지하려면 본인 확인이 필요해요. 신분증 있으세요? 여기 있어요. 저는 주민등록증을 내밀었습니다. 직원은 확인하더니 다시 컴퓨터를 조작했습니다. 어르신, 그런데 예금주가 고 김철수님으로 되어 있는데요. 어르신과 무슨 관계신가요? 제 남편이에요. 돌아가셨어요. 그러시면 상속 절차를 밟으셔야 해요. 사망신고서랑 가족관계 증명서 가져오시면. 아니에요. 남편이 비밀번호 알려줬어요. 저만 알 수 있게요. 저는 급하게 말했습니다. 직원은 난처한 표를 지었습니다. 어르신, 그래도 절차가 있어서요. 제발이요. 한 번만 확인해 주세요. 비밀번호만 맞으면 되잖아요. 저는 간곡하게 부탁했습니다. 직원은 잠시 고민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비밀번호 입력해 보세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숫자를 눌렀습니다. 0514. 우리가 처음 만난 날. 1972년 5월 14일. 맞습니다. 화면에 잔액이 떴습니다. 잔액 3억 524만 7,850원. 3억 500만 원이 넘었습니다. 이자가 붙은 것입니다. 저는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정말이었습니다. 남편이 진짜로 이 돈을 모아뒀던 것입니다. 어르신, 괜찮으세요? 직원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닦았습니다. 괜찮아요. 그냥 남편 생각이 나서요. 어르신, 이 계좌 해지하시려면 상속 서류가 필요해요. 하지만 급하시면 일단 제가 지점장님께 여쭤볼게요. 직원은 잠시 자리를 비웠습니다. 저는 화면을 계속 바라봤습니다. 3억? 이 돈이면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습니다. 잠시 후 직원이 중년 남자와 함께 돌아왔습니다. 지점장이었습니다. 어르신, 사정은 들었습니다. 일단 비밀번호가 맞으니 임시로 인출해 드릴 수는 있어요. 다만 나중에 상속 서류 꼭 가져오셔야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얼마 인출하시겠어요?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전부 인출하면 의심받을 것 같았습니다. 1,000만 원만 주세요. 알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리세요. 10분 후 저는 1,000만 원이 든 봉투를 받아들었습니다. 묵직한 무게가 느껴졌습니다. 이 무게가 제 새로운 삶의 무게였습니다. 은행을 나와 벤치에 앉았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이제 저는 더 이상 무력한 노인이 아니었습니다. 돈이 있습니다. 선택권이 있습니다. 여보, 당신이 날 지켜주는 거지? 저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중얼거렸습니다. 하얀 구름이 천천히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동네 슈퍼에 들렀습니다. 주인 아주머니가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어머, 춘자 씨. 오랜만이네요. 응, 그동안 좀 바빴어. 아들, 며느리들 다 잘 있죠? 그 말에 저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잘 지내지 뭐. 부럽네. 자식 복 있으셔서. 우리 집은 애들이 전화도 안 해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자식 복. 저에게 정말 자식 복이 있는 걸까요? 우유와 빵을 사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거실에 앉아 돈 봉투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일단 당장 나갈 곳이 필요해. 민수가 다음 주에 요양원으로 데려가겠다고 했습니다. 그 전에 이 집을 나가야 합니다. 하지만 어디로 가야 할까요? 저는 신문을 펼쳤습니다. 부동산 광고란을 봤습니다. 원룸, 투룸, 오피스텔. 너무 비쌌습니다. 그리고 계약하려면 시간이 걸릴 것입니다. 일단 급한 대로
고시원이나 찾아볼까? 저는 휴대전화를 꺼내 인터넷을 검색했습니다. 서툰 손놀림으로 고시원이라고 쳤습니다. 여러 곳이 나왔습니다. 여기는 어떨까? 역 근처에 있는 고시원이었습니다. 한 달에 40만 원. 저렴했습니다. 저는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빈방 있나요? 네, 있어요. 보러 오실래요? 지금 가도 돼요? 네, 괜찮아요. 저는 급히 짐을 쌌습니다. 옷 몇 벌, 세면도구, 그리고 남편의 사진. 많지 않았습니다. 평생 모은 게 이것뿐이라니 쓸쓸했습니다. 큰 가방을 들고 집을 나섰습니다. 뒤돌아보니 50년을 산 집이 보였습니다. 잘 있어. 나 곧 돌아올게. 저는 다짐하며 걸었습니다. 이건 도망이 아닙니다. 전략적 후퇴입니다. 힘을 모아서 다시 돌아오기 위한 고시원에 도착했습니다. 오래된 건물이었습니다. 계단을 올라가니 복도가 좁았고 방문들이 빼곡하게 늘어서 있었습니다. 어르신, 이쪽이에요. 관리인이 한 방을 열었습니다. 작은 방이었습니다. 침대 하나, 책상 하나, 옷장 하나. 그게 전부였습니다. 화장실이랑 샤워실은 공용이에요. 복도 끝에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보증금 없고 한 달치만 미리 내시면 돼요. 저는 가방에서 돈을 꺼내 40만 원을 건넸습니다. 관리인은 영수증을 끊어줬습니다. 그럼 편히 쉬세요. 관리인이 나가고 저는 혼자 남았습니다. 작고 낡은 방. 50년을 넓은 집에서 살다가 이런 좁은 방에 오니 현실이 와닿았습니다. 이게 내 신세구나. 저는 침대에 앉아 한숨을 쉬었습니다. 하지만 눈물은 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상하게 홀가분했습니다. 여기서 다시 시작하는 거야. 짐을 풀고 남편 사진을 책상 위에 놓았습니다. 사진 속 남편이 웃고 있었습니다. 여보, 나 잘할 수 있겠지? 그때 옆방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군가 기침을 하는 소리였습니다. 저는 벽이 얇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저녁이 되자 배가 고팠습니다. 하지만 부엌이 없었습니다. 저는 밖으로 나가 근처 분식집에 갔습니다. 떡볶이 하나 주세요. 네, 잠시만요. 자리에 앉아 기다리는데 한 젊은이가 들어왔습니다. 20대 중반쯤 보였습니다. 헝클어진 머리에 피곤한 얼굴이었습니다. 아줌마 라면 하나요. 500원 모자라요. 네. 아, 다음에 드릴게요. 안 돼요. 외상 안 받아요. 젊은이는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주머니를 뒤졌지만 돈이 없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낼게요. 저는 일어나 500원을 건넸습니다. 젊은이가 놀란 표정으로 저를 봤습니다. 할머니, 괜찮아요. 드세요. 감사합니다. 젊은이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저희는 나란히 앉아 음식을 먹었습니다. 혹시 고시원 사세요? 제가 물었습니다. 젊은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어떻게 아셨어요? 저도 오늘 이사했어요. 역 앞 고시원. 어머, 저도 거기 살아요. 그래요? 반가워요. 근데 할머니는 왜? 실례가 안 된다면 집이 없어졌어요. 저는 간단하게 대답했습니다. 젊은이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민수라고 해요. 26이에요. 나는 김춘자. 72. 많이 힘드시겠어요. 너도 힘들어 보이던데? 민수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저는 공시생이에요. 공무원 시험 준비하는데 벌써 3년째예요. 부모님도 저 포기하셨어요. 그래도 꿈이 있잖아. 꿈이요. 이제 꿈인지 집착인지 모르겠어요. 저는 민수를 바라봤습니다. 젊은 나이에 고시원에서 라면값도 없어서
쩔쩔매는 모습. 제 아들 민수와 같은 이름인데 완전히 다른 삶을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민수야, 포기하지 마.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언젠가는 되는 날이 올 거야. 감사합니다, 할머니. 민수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아마 오랜만에 듣는 격려의 말이었을 것입니다. 그날 밤 저는 작은 방에서 잠을 청했습니다. 침대는 딱딱했고 밖에서 소음이 들렸지만 이상하게 편안했습니다. 이제부터 시작이야. 김춘자의 새로운 인생. 저는 천장을 바라보며 다짐했습니다. 돈도 있고 의지도 있습니다. 이제 계획을 실행할 차례입니다. 내일부터는 일자리를 찾아볼 것입니다. 그리고 언젠가 제 힘으로 다시 집을 마련할 것입니다. 자식들에게 의지하지 않고 당당하게. 두고 봐. 내가 어떤 사람인지 보여줄 거야. 이틀 후, 저는 동네 슈퍼마켓 앞 구인 광고를 보고 있었습니다. 청소 도우미 구함. 시급 10,000원. 연령 무관. 연령 무관이라는 말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저기요. 여기 일자리 아직 있나요? 슈퍼 주인 아주머니가 저를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할머니,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72입니다. 에휴, 너무 연세가 많으신데. 청소일이 만만치 않아요. 괜찮아요. 저 힘 있어요. 평생 식당에서 일했어요. 저는 팔을 걷어보이며 말했습니다. 아주머니는 고개를 갸우뚱하더니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래요. 일손이 없어서 죽겠는데 일단 한번 해보세요. 아침 6시부터 9시까지, 저녁 5시부터 8시까지. 하루 6시간이에요. 네, 감사합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새벽 5시 반에 일어났습니다. 씻고 옷을 입고 슈퍼로 향했습니다. 아직 해가 뜨지 않은 어두운 거리였습니다. 어서 오세요. 앞치마 입으시고 일단 창고 정리부터 해주세요. 일은 생각보다 힘들었습니다. 무거운 박스를 나르고 바닥을 닦고 진열대를 정리하고 허리가 아프고 다리가 저렸지만 참았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힘들면 쉬세요. 괜찮아요. 저는 땀을 닦으며 계속 일했습니다. 쉬면 안 됩니다. 쉬면 약해 보입니다. 저는 아직 일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걸 보여줘야 합니다. 3시간이 흘렀습니다. 오전 근무가 끝났습니다. 아주머니가 봉투를 건넸습니다. 오늘 일당이에요. 3만 원. 감사합니다. 저는 봉투를 받아들었습니다. 3만 원. 적은 돈이지만 제 힘으로 번 돈이었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뿌듯함이었습니다. 고시원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빵집에 들렀습니다. 식빵 한 봉지를 샀습니다. 그리고 우유도 한 팩 샀습니다. 방으로 돌아와 식빵을 먹는데 옆방에서 또 기침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문을 열고 복도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옆방 문을 조심스럽게 두드렸습니다. 누구세요? 안에서 약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문을 살짝 열었습니다. 저 옆방 사는 김춘자예요. 괜찮으세요? 방 안에는 젊은 남자가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바로 그 공시생 민수였습니다. 얼굴이 창백했고 이마에는 땀이 맺혀 있었습니다. 할머니, 죄송해요. 제가 좀 감기에 걸린 것 같아요. 병원은 갔어? 아니요. 돈이 없어서. 저는 민수의 이마를 만져봤습니다. 뜨거웠습니다. 고열이었습니다. 이러면 안 돼. 당장 병원 가야 해. 괜찮아요. 그냥 자면 나을 거예요. 말도 안 돼. 일어나. 저는 민수를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제 핸드백에서 지갑을 꺼냈습니다. 할머니, 안 돼요. 됐어. 가자. 저는 민수를 부축해서 밖으로 나갔습니다. 근처 병원으로 갔습니다.
진료를 받고 약을 받고 주사도 맞았습니다. 비용은 5만 원쯤 나왔습니다. 할머니, 제가 꼭 갚을게요. 됐어. 그냥 빨리 나아. 병원에서 나와 약국에서 약을 사서 고시원으로 돌아왔습니다. 저는 민수를 방에 눕히고 물을 떠다 줬습니다. 약 먹고 푹 자. 내일 확인하러 올게. 할머니, 정말 감사합니다. 민수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저는 그의 머리를 쓰다듬어 줬습니다. 마치 제 아들을 대하듯이. 괜찮아. 어려울 때 서로 도와야지. 그날 저녁 저는 제 방에서 라면을 끓여 먹었습니다. 간단한 식사였지만 마음만은 따뜻했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큰아들 민수였습니다. 저는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계속 울렸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마침내 문자가 왔습니다. 엄마, 어디 계세요? 집에 안 계시네요. 연락 주세요. 저는 문자를 읽고 지웠습니다.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아직은 때가 아닙니다. 다음 날 아침 또 슈퍼에 나갔습니다. 일을 하고 돈을 받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민수 방에 들렀습니다. 민수야, 어때? 할머니, 많이 나았어요. 약 먹고 푹 잤더니. 다행이다. 밥은 먹었어? 아직이요. 저는 가방에서 삼각김밥을 꺼냈습니다. 편의점에서 산 것이었습니다. 먹어. 약 먹으려면 밥 먹어야지. 할머니, 제가 어떻게 보답해야 할지. 보답은 무슨. 내가 공무원 시험 붙으면 돼. 민수는 웃었습니다. 얼굴에 생기가 돌았습니다. 할머니, 근데 궁금한 게 있어요. 뭔데? 할머니는 왜 혼자 계세요? 자식분들은요? 그 질문에 저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자식들이 날 버렸어. 요양원에 보내려고 했지. 네. 집도 빼앗기고 쫓겨났어. 근데 괜찮아. 이제 내 힘으로 살 거야. 민수는 놀란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할머니, 그런 일이. 근데 있잖아. 이렇게 혼자 살아보니까 의외로 괜찮더라. 자유롭고. 할머니 정말 대단하세요. 뭐가 대단해? 그냥 사는 거지. 저는 웃으며 일어났습니다. 빨리 나아. 나 일 가야 해.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저는 매일 슈퍼에서 일했습니다. 몸은 피곤했지만 마음은 충만했습니다. 제 힘으로 돈을 벌고, 제 힘으로 밥을 먹고, 제 힘으로 사는 것. 이게 이렇게 기분 좋은 일인 줄 몰랐습니다. 민수도 건강을 회복했습니다. 그는 다시 도서관에 나가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가끔 저녁에 만나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할머니, 오늘 모의고사 봤는데 점수가 올랐어요. 잘했네. 이대로 가면 붙겠다. 할머니 덕분이에요. 할머니가 응원해 주시니까 힘이 나요. 무슨 소리야? 내가 잘해서 그렇지. 저희는 서로에게 힘이 되어줬습니다. 혈연은 아니지만 어쩌면 진짜 가족보다 더 가까운 사이였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저는 돈을 조금씩 모았습니다. 슈퍼일로 한 달에 80만 원 정도 벌었습니다. 고시원 월세 40만 원을 내고 생활비를 쓰고 나면 10만 원 정도 남았습니다. 적은 돈이지만 소중한 돈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슈퍼 아주머니가 말했습니다. 춘자 씨, 일 정말 잘하시네요. 다른데 소개해 드릴까요? 다른데요? 네, 제 친구가 작은 식당 하는데 주방 보조 구한대요. 거기 가시면 돈 더 벌 수 있어요. 정말요? 네, 한번 가보실래요? 저는 고민했습니다. 슈퍼 일도 괜찮았지만 더 많이 벌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빨리 돈을 모아야 합니다. 네, 가볼게요. 다음 날
저는 그 식당을 찾아갔습니다. 엄마 손 백반집이라는 간판이 걸려 있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니 50대 여자분이 나왔습니다. 춘자 씨시죠? 미경이한테 얘기 들었어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박순옥이라고 해요. 여기 식당 운영한 지 10년 됐어요. 순옥 씨는 친절해 보였습니다. 저를 주방으로 안내했습니다. 여기서 설거지랑 채소 다듬는 일 해주시면 돼요. 시간은 아침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어때요? 좋아요. 언제부터 시작할까요? 내일부터요? 네. 다음 날부터 저는 식당에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설거지를 하고 채소를 다듬고 국을 끓이고 익숙한 일이었습니다. 평생 해온 일이니까요. 춘자 씨, 손이 진짜 빠르시네요. 이 정도는 기본이죠. 일하면서 보니 순옥 씨는 혼자 식당을 꾸리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10년 전에 돌아가셨고 자식들은 멀리 살고 있다고 했습니다. 저랑 비슷하네요. 그쵸? 우리 같은 사람들 많아요. 혼자 사는 거. 근데 외롭진 않으세요? 처음엔 외로웠죠. 근데 이제는 익숙해요. 오히려 자유롭고. 순옥 씨의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말 그랬습니다. 혼자라는 게 외로운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일이 끝나고 순옥 씨가 밥을 차려줬습니다. 춘자 씨, 같이 먹어요. 괜찮아요. 뭐가 괜찮아요? 혼자 먹기 싫잖아요. 저희는 식탁에 마주 앉았습니다. 된장찌개와 제육볶음, 그리고 따뜻한 밥. 오랜만에 제대로 된 식사였습니다. 맛있네요. 많이 드세요. 남는 거예요. 식사를 하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순옥 씨도 저처럼 힘든 시절을 보냈다고 했습니다. 남편 돌아가시고 나서 식당 물려받았는데 빚이 엄청났어요. 7천만 원. 그렇게나요? 네, 5년 동안 갚았어요. 하루도 안 쉬고 일했어요. 대단하세요. 뭐가 대단해요. 살려고 발버둥 친 거죠. 춘자 씨도 그렇잖아요. 맞는 말이었습니다. 저도 지금 발버둥 치고 있는 중입니다. 살기 위해서. 춘자 씨, 우리 같이 힘내요. 아직 죽을 때 아니잖아요. 네, 그래요. 저희는 서로 웃었습니다. 같은 처지의 사람끼리 느끼는 동질감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방에서 돈을 세어봤습니다. 한 달 반 동안 모은 돈이 200만 원쯤 되었습니다. 거기에 은행에 있는 3억도 있습니다. 조금씩 모으면 언젠가는 내 가게도 가질 수 있겠지? 저는 노트를 꺼내 계획을 적기 시작했습니다. 작은 식당을 하나 차리는 것. 그게 제 목표였습니다. 핸드폰이 다시 울렸습니다. 이번에는 둘째 딸 지영이었습니다. 저는 이번에도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가 왔습니다. 엄마, 대체 어디 계세요? 걱정돼요. 연락 주세요. 걱정? 정말 걱정하는 걸까요? 아니면 집 때문에 걱정하는 걸까요? 저는 문자를 지우고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아직은 연락할 때가 아닙니다. 제가 준비가 될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조금만 더 힘내자. 식당 일을 시작한 지 2달이 지났습니다. 저는 이제 순옥 씨의 오른팔이 되어 있었습니다. 설거지뿐만 아니라 반찬도 만들고 손님 응대도 하고 가끔은 주방에서 국도 끓였습니다. 춘자 씨, 이 된장찌개 진짜 맛있어요. 비법이 뭐예요? 단골 손님들이 물었습니다.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특별한 거 없어요. 그냥 정성이죠. 하지만 사실 비법이 있었습니다. 멸치 육수를 오래 우리고 된장을 2가지 섞어 쓰고 마지막에 들깨가루를 살짝 넣는 것. 남편이 좋아하던 방식이었습니다. 춘자 씨 덕분에 장사가 더 잘 되는 것 같아요. 순옥 씨가 기뻐하며 말했습니다.
정말로 손님이 늘었습니다. 점심시간이면 자리가 모자랄 정도였습니다. 그럼 월급 올려드려야겠네요. 다음 달부터 200만 원 드릴게요. 정말요? 당연하죠. 춘자 씨는 단순히 일손이 아니라 동업자나 다름없어요. 200만 원. 고시원 월세 내고 생활비 쓰고 나면 한 달에 100만 원 넘게 모을 수 있습니다. 1년이면 1000만 원 넘게 모을 수 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방에서 계산을 해봤습니다. 은행에 있는 3억, 지금 모은 돈 300만 원, 앞으로 모을 돈. 작은 식당 하나 차리기에 충분한 돈이었습니다. 내년쯤이면 내 식당을 가질 수 있겠어. 가슴이 뛰었습니다. 72년을 살면서 처음으로 진짜 제 것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점심시간 식당이 손님으로 붐비고 있을 때였습니다. 문이 열리며 낯익은 얼굴이 들어왔습니다. 막내딸 수진이었습니다. 엄마, 저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접시가 떨렸습니다. 엄마, 여기 계셨구나. 수진이 다가왔습니다. 순옥 씨가 이상하다는 듯 저희를 쳐다봤습니다. 춘자 씨, 아는 분이에요? 제 딸이에요. 아, 딸분이시구나. 어서 와요. 앉으세요. 순옥 씨는 친절하게 수진을 맞이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반갑지 않았습니다. 수진이 여길 어떻게 알고 온 걸까요? 엄마, 이야기 좀 해요. 지금 바빠. 엄마. 수진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손님들이 쳐다봤습니다. 저는 어쩔 수 없이 앞치마를 벗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수진이 따라왔습니다. 식당 뒤편 골목에 섰습니다. 저는 팔짱을 끼고 수진을 바라봤습니다. 어떻게 여길 알았어? 동네 사람들한테 물어봤어요. 70 넘은 할머니가 식당에서 일한다고 해서. 그래서 왜 왔는데? 엄마, 집으로 돌아와요. 저는 비웃었습니다. 무슨 집? 내 집은 이미 내 오빠가 가져갔잖아. 엄마, 그건 오빠가 잘못했어요. 저도 반대했어요. 반대했으면 말렸어야지. 근데 너도 결국 같은 편이었잖아. 수지는 할 말이 없는 듯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엄마, 요양원은 안 가셔도 돼요. 제 집에서 사세요. 필요 없어. 엄마, 나 이렇게 사는 거 괜찮아. 내 돈 벌고 내 힘으로 살고 누구한테 의지 안 해도 돼. 근데 엄마, 이건 너무 힘드시잖아요. 72세의 식당 일을. 힘들지 않아. 오히려 보람 있어.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수진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엄마, 저희가 잘못했어요. 미안해요. 그러니까 제발. 수진아. 저는 수진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너희가 잘못한 걸 알면 그냥 날 내버려둬. 나 혼자 잘 살 수 있어. 증명해 보일 거야. 하지만 엄마가 나 일해야 해. 저는 돌아서서 식당으로 들어갔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수진이 우는 소리가 들렸지만 참았습니다. 지금 돌아서면 무너질 것 같았습니다. 식당에 들어가니 순옥 씨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춘자 씨, 괜찮아요? 네, 괜찮아요. 딸분이랑 사이가 안 좋으신가 봐요? 저는 한숨을 쉬고 간단하게 설명했습니다. 자식들이 저를 요양원에 보내려 했던 일, 집을 빼앗긴 일, 혼자 나온 일. 순옥 씨는 제 이야기를 듣고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세상에, 그런 일이. 괜찮아요. 이제 상관없어요. 춘자 씨 정말 대단하세요. 그 나이에 다시 시작하시다니. 대단한 게 아니라 살려고 발버둥 치는 거죠. 순옥 씨는 잠시 생각하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춘자 씨, 사실 제가 드릴 말씀이 있어요. 뭔데요? 저희 식당 정리하려고 해요. 네? 갑자기 왜요?
순옥 씨는 복잡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사실은 건강이 안 좋아요. 지난달에 병원 갔더니 당뇨가 심해졌대요. 의사가 스트레스 줄이고 쉬래요. 그럼 식당을 파신다는 거예요? 아니요, 팔진 않을 거예요. 대신 순옥 씨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춘자 씨가 운영해주면 어떨까요? 제가 건물주한테 얘기해서 계약 넘길 수 있게 해볼게요. 저요? 제가요? 네. 춘자 씨만 믿어요. 솜씨도 좋고 성실하고 손님들도 좋아하고 저는 너무 놀라서 말이 안 나왔습니다. 제 식당? 제가 식당을 운영한다고요? 권리금이랑 보증금은 좀 들어가요. 한 5천만 원 정도요. 근데 춘자 씨라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5천만 원. 은행에 있는 돈을 쓰면 충분히 가능한 금액이었습니다. 생각해 볼게요. 천천히 생각하세요. 급한 건 아니에요. 다만 좋은 기회라고 생각해요. 그날 저녁 저는 방에서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식당을 운영한다는 것. 평생 꿈꿨던 일이었습니다. 남편과 함께 작은 식당 하나 차리는 게 꿈이었는데 이제 혼자서 이룰 수 있는 기회가 온 것입니다. 하지만 두려웠습니다. 72세의 나이에 식당을 운영할 수 있을까요? 실패하면 어떡하죠? 돈을 다 날리면 어떡하죠? 여보, 나 어떻게 하면 좋을까? 남편 사진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사진 속 남편이 웃고 있었습니다. 마치 할 수 있어라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 옆방에서 노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할머니, 저 민수예요. 들어와. 민수가 들어왔습니다. 손에 캔커피 2개를 들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오늘 힘들어 보이셔서 이거 드세요. 고마워. 저희는 나란히 앉아 커피를 마셨습니다. 저는 민수에게 오늘 있었던 일을 이야기했습니다. 딸이 온 일, 식당을 맡으라는 제안을 받은 일. 민수는 진지하게 듣더니 말했습니다. 할머니 하세요. 뭐? 식당 하세요. 할머니는 할 수 있어요. 근데 나이도 많고 실패하면. 할머니, 제가 보기엔 할머니는 이미 성공하신 거예요. 무슨 소리야?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여기까지 오셨잖아요. 고시원 월세 내면서, 일하면서, 돈 모으면서. 이게 성공 아니면 뭐예요? 민수의 말에 저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그리고 할머니가 식당 하시면 저 밥 얻어먹으러 갈게요. 이 녀석이. 저희는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마음이 가벼워지는 느낌이었습니다. 민수야, 너는 공부는 어때? 다음 달에 시험 봐요. 이번엔 될 것 같아요. 꼭 붙어야 해. 알았지? 네, 할머니. 할머니가 식당 하시면 저도 공무원 될게요. 약속이에요. 좋아. 약속이다. 저희는 새끼손가락을 걸었습니다. 피 한 방울 안 섞였지만 어느 가족보다 끈끈한 사이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식당을 하기로. 이제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기로. 72년을 살았는데 이제 와서 뭐가 무섭겠습니까? 다음 날 아침 순옥 씨에게 말했습니다. 할게요. 식당. 정말요? 네. 준비하는데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당연하죠. 제가 도와드릴게요. 업체 소개도 해드리고 장사 노하우도 다 알려드릴게요. 순옥 씨는 진심으로 기뻐했습니다. 저도 가슴이 벅찼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은행에 갔습니다. 통장에서 5천만 원을 인출했습니다. 묵직한 봉투를 받아들고 나오는데 누군가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엄마. 돌아보니 큰아들 민수였습니다. 며느리도 함께 있었습니다. 엄마, 드디어 찾았네요. 민수가 다가왔습니다. 저는 본능적으로 가방을 꼭 쥐었습니다. 뭐야? 무슨 일이야? 엄마,
집으로 돌아가요. 제가 잘못했어요. 잘못한 걸 알면 집 돌려줘. 그건 이미 법적으로 처리된 일이라. 그럼 할 말 없어. 저는 돌아서려 했습니다. 하지만 민수가 제 팔을 잡았습니다. 엄마, 지금 은행에서 나오시는 거 봤어요. 돈 인출하셨죠? 얼마나 있으세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민수가 절 찾아온 이유를 돈 때문이었습니다. 너, 돈 때문에 온 거니? 아니에요. 엄마 걱정돼서 온 거예요. 근데 엄마 혼자 그 많은 돈 가지고 계시면 위험하잖아요. 제가 관리해 드릴게요. 저는 민수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필요 없어. 이 돈은 내 거야. 내가 쓸 거야. 엄마 나이에 무슨 돈이 그렇게 필요하세요? 저희한테 주시면 나중에 엄마 장례비로. 장례비? 저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허탈한 웃음이었습니다. 나 아직 안 죽었어. 그리고 이 돈으로 내 사업할 거야. 사업이요? 그래. 식당 할 거야. 내 이름으로. 민수와 며느리는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엄마 정신이 이상하신 거 아니에요? 72세에 무슨 식당을. 이상한 건 너야. 자기 엄마 돈 빼앗으려는 놈이 정상이니? 엄마, 다신 나 찾아오지 마. 나 이제 내 인생 살 거야. 저는 민수를 뒤로하고 걸었습니다. 뒤에서 뭐라고 소리쳤지만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버스를 타고 고시원으로 돌아왔습니다. 방문을 닫고 침대에 앉았습니다. 온몸이 떨렸습니다. 분노인지 슬픔인지 아니면 해방감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야. 자식들과는. 하지만 동시에 확신했습니다. 제 선택이 옳다는 것을, 이제 뒤돌아보지 않겠다는 것을. 저는 가방에서 돈 봉투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남편 사진 앞에 놓았습니다. 여보, 우리 식당 차리는 거야. 드디어. 사진 속 남편이 웃고 있었습니다. 저도 따라 웃었습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김춘자의 진짜 인생이. 식당 인수 계약을 하는 날 저는 새벽부터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72년을 살면서 제 이름으로 사업을 한다니 믿기지 않았습니다. 여보, 나 잘할 수 있겠지? 남편 사진에 물었습니다. 대답은 없었지만 마음속으로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할 수 있어, 춘자야. 오전 10시 저는 순옥 씨와 함께 부동산에 갔습니다. 건물주 할아버지도 나와 계셨습니다. 7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분이었습니다. 김춘자 씨 맞으시죠? 네, 맞습니다. 나이가 어떻게 되시죠? 72입니다. 건물주 할아버지는 안경 너머로 저를 쳐다봤습니다. 그리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나이가 좀 걱정되긴 하네요. 걱정 마세요. 저 멀쩡해요. 이 나이에도 매일 식당에서 일하고 있어요. 그래도 순옥 씨가 끼어들었습니다. 사장님, 춘자 씨 진짜 일 잘하세요. 손님들이 춘자 씨 음식 때문에 오는 거예요. 제가 보증합니다. 건물주는 잠시 고민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계약하시죠. 보증금 3천만 원, 월세 200만 원. 계약 기간은 2년입니다. 저는 가방에서 돈 봉투를 꺼냈습니다. 보증금 3천만 원, 권리금 2천만 원, 총 5천만 원을 건넸습니다. 평생 모은 돈은 아니지만 남편이 남겨준 소중한 돈이었습니다. 계약서에 도장을 찍는 순간 눈물이 났습니다. 축하해요, 춘자 씨. 이제 사장님이에요. 순옥 씨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저도 웃으며 눈물을 닦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부동산을 나와 식당으로 갔습니다. 이제 이 식당은 제 것입니다. 문패를 바라봤습니다. 엄마 손 백반집.
순옥 씨가 10년 동안 운영하던 이름이었습니다. 춘자 씨, 이름 바꾸실 거예요? 아니요. 이대로 할게요. 이 이름에 정이 들었어요. 고마워요. 순옥 씨는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본격적으로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순옥 씨는 보름 동안 저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줬습니다. 춘자 씨, 장 볼 때는 새벽 시장 가야 해요. 신선하고 싸요. 메뉴는 자주 바꾸면 안 돼요. 단골 손님들은 익숙한 맛을 찾거든요. 손님한테는 항상 웃는 얼굴로. 그게 제일 중요해요. 저는 노트에 빼곡히 메모했습니다. 하나라도 놓칠까봐 조심스러웠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순옥 씨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정성이에요. 내 가족 먹인다는 마음으로 만들어야 해요. 그럼 손님들이 알아요. 네, 명심할게요. 2주가 지났습니다. 순옥 씨는 마지막 인사를 하고 떠났습니다. 춘자 씨, 잘할 수 있을 거예요. 힘들면 언제든 연락해요. 네, 정말 감사했어요. 저희는 꼭 안았습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순옥 씨는 제게 큰 힘이 되어준 사람이었습니다. 드디어 제 식당의 첫날이 밝았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시장에 갔습니다. 배추, 무, 시금치, 고등어, 돼지고기, 신선한 재료들을 골랐습니다. 할머니, 장사 처음이세요? 생선 가게 아주머니가 물었습니다. 네, 오늘이 첫날이에요. 그럼 이거 싸게 드릴게요. 첫 장사 대박 나세요. 고맙습니다. 사람들의 따뜻함에 힘이 났습니다. 식당으로 돌아와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밥을 짓고 국을 끓이고 반찬을 만들고 손이 바빴지만 행복했습니다. 9시 문을 열었습니다. 첫 손님은 누구일까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할머니, 문을 열고 들어온 사람은 민수였습니다. 고시원 민수 말입니다. 민수야. 할머니 첫날인데 제가 첫 손님 해야죠. 축하해요. 민수는 꽃다발을 건넸습니다. 싸구려 꽃이었지만 세상 어떤 꽃보다 예뻤습니다. 고마워. 정말 고마워. 할머니, 된장찌개 100반 주세요. 제일 맛있는 걸로요. 그래, 기다려. 저는 주방으로 들어가 정성껏 밥상을 차렸습니다. 된장찌개, 제육볶음, 시금치나물, 김치, 계란말이. 정성을 다해 담았습니다. 여기 있어. 맛있겠다. 민수는 한 숟가락 뜨더니 눈을 크게 떴습니다. 할머니, 이거 진짜 맛있어요. 우리 엄마 집밥 같아요. 그래, 다행이다. 그때 또 손님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또 점심시간이 되자 식당이 가득 찼습니다. 여기요. 주문이요. 계산이요. 반찬 좀 더 주세요. 정신없이 바빴습니다. 혼자서 주방도 하고 홀도 봐야 했습니다. 다리가 아프고 허리가 쑤셨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할머니, 여기 된장찌개 하나 더요. 네, 잠시만요. 국을 끓이다가 그만 손을 대었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민수가 주방으로 달려왔습니다. 괜찮아, 괜찮아. 할머니, 제가 도와드릴게요. 설거지라도 할게요. 아니야, 넌 손님이잖아. 손님이 아니라 가족이잖아요. 가족은 서로 돕는 거예요. 민수는 웃으며 앞치마를 두르고 설거지를 시작했습니다.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오후 3시 마지막 손님이 나갔습니다. 저는 의자에 털썩 앉았습니다. 온몸이 녹초가 되었습니다. 할머니, 첫날 대박이에요. 손님 엄청 많았어요. 민수가 신나게 말했습니다. 저도 웃었습니다. 그러게, 꿈 같아. 계산을 해보니 하루 매출이 80만 원이었습니다.
재료비와 월세를 빼면 순이익은 40만 원 정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민수야, 밥값. 아니에요. 제가 설거지했잖아요. 품삯이에요. 그래도 할머니, 이제부터 제가 점심시간마다 와서 도와드릴게요. 저 오전에는 도서관에서 공부하고 점심때 와서 설거지 도와드리고 그럼 돼요. 민수야, 넌 공부해야지. 괜찮아요. 점심시간 2시간이면 충분해요. 그리고 밥도 얻어먹고 일석이조예요. 저는 민수를 꼭 안았습니다. 고마워. 정말 고마워. 그날부터 민수는 매일 왔습니다. 점심시간마다 와서 설거지를 도와주고 손님 응대도 했습니다. 젊은 남자가 있으니 손님들도 좋아했습니다. 할머니, 저 아들 진짜 효자네요. 단골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제 아들이나 다름없어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식당은 안정적으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단골 손님도 생겼고 입소문도 났습니다. 여기 할머니가 하는 집밥 맛집이래. 진짜 엄마 손맛이에요. 칭찬을 들을 때마다 보람을 느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문을 닫고 정리를 하는데 누군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영업 끝났다고 하려다가 유리문 너머로 본 얼굴에 놀랐습니다. 둘째 딸 지영이었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지영이는 큰 가방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엄마, 무슨 일이야? 엄마, 제가 여기서 일 좀 도와드려도 될까요? 뭐? 지영이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엄마, 저 남편이랑 이혼했어요. 집도 나왔어요. 갈 데가 없어요. 저는 지영이를 바라봤습니다. 초췌한 얼굴에 다크서클이 짙었습니다. 가방에는 옷가지가 삐져나와 있었습니다. 들어와. 저는 지영이를 안으로 들였습니다. 그리고 따뜻한 된장찌개를 끓여줬습니다. 먹어. 일단 먹어. 지영이는 수저를 들더니 한 숟가락 뜨고는 펑펑 울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엄마 음식 이렇게 그리웠어요. 저는 지영이의 등을 쓰다듬어 줬습니다. 아직도 화가 풀린 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제 딸이 힘들어하는 걸 외면할 수는 없었습니다. 일단 고시원에서 같이 자. 좁지만 참아. 엄마, 감사해요. 내일부터 여기서 일해. 급여는 못 줘. 대신 밥이랑 잘 곳은 해결해 줄게. 네, 열심히 할게요. 그날 밤 좁은 고시원 방에서 지영이와 나란히 누웠습니다. 50년 만에 딸과 함께 자는 밤이었습니다. 엄마, 엄마 정말 대단하세요. 이 나이에 이렇게 다시 시작하시다니. 뭐가 대단해. 살려고 발버둥 친 거지. 저도 엄마처럼 다시 시작하고 싶어요. 그래, 같이 하자. 이제부터. 지영이는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저도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세상이 다 저를 버려도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둘씩 다시 모여들고 있었습니다. 진짜 가족들이. 지영이가 온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처음에는 서먹했지만 함께 일하면서 조금씩 거리가 좁혀졌습니다. 엄마, 이렇게 썰면 돼요? 아니야, 더 얇게. 무는 얇게 썰어야 맛이 잘 배어. 네, 알겠어요. 지영이는 생각보다 일을 잘했습니다. 손도 빠르고 손님 응대도 친절했습니다. 언니, 여기 주문이요. 네, 잠시만요. 지영이가 홀을 뛰어다니는 모습을 보며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상상도 못할 일이었습니다. 제 딸이 식당에서 일한다니. 엄마, 오늘 장사 정말 잘 됐어요. 손님이 어제보다 더 많았어요. 저녁에 정리를 하며 지영이가 말했습니다. 저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게. 요즘 손님이 계속 느는 것 같아.
입소문이 난 거예요. 맛있으니까요. 그럼 다행이고, 계산을 해보니 한 달 순이익이 600만 원이었습니다. 월세 200만 원을 내고 생활비를 쓰고 재료비를 쓰고 나면 200만 원 정도 남았습니다. 적은 돈은 아니었습니다. 엄마, 이제 저한테도 월급 주세요. 조금만요. 지영이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저는 잠시 생각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한 달에 100만 원 줄게. 정말요? 고마워요, 엄마. 내가 일한 대가야. 당연한 거지. 지영이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딸의 진짜 웃음이었습니다. 엄마, 저 엄마한테 사과하고 싶어요. 뭐? 요양원 일, 오빠가 엄마 집 가져간 일, 제가 막지 못해서 미안해요. 지영이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저는 지영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됐어. 이제 와서 그런 얘기 하지 말자. 하지만 그 일이 없었으면 나는 여기 없었을 거야. 이 식당도 없었을 거고 너랑 이렇게 함께 일하지도 못했을 거야. 엄마, 오히려 고마워. 내가 혼자서도 살 수 있다는 걸 알게 해줘서. 지영이는 저를 꼭 안았습니다. 저도 딸을 안았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모녀의 온기였습니다. 다음 날 점심시간 민수가 평소보다 늦게 왔습니다. 얼굴이 상기되어 있었습니다. 민수야, 왜 이렇게 늦었어? 할머니. 민수는 말을 더듬었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소리쳤습니다. 합격했어요. 공무원 시험 붙었어요. 뭐라고? 저와 지영이는 동시에 소리쳤습니다. 식당에 있던 손님들도 놀라 쳐다봤습니다. 정말이에요. 오늘 아침에 발표 났는데 제 번호가 있었어요. 민수야. 저는 민수를 껴안았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잘했어. 정말 잘했어. 할머니 덕분이에요. 할머니가 응원해 주셔서 힘냈어요. 손님들도 박수를 쳤습니다. 축하해요. 젊은이 대단하네. 그날은 민수의 합격을 축하하는 날이었습니다. 저는 특별히 갈비찜을 만들어줬습니다. 민수야, 오늘은 내가 쏜다. 실컷 먹어. 감사합니다, 할머니. 민수, 지영이, 그리고 저. 셋이서 작은 식탁에 둘러앉아 밥을 먹었습니다. 피 한 방울 안 섞였지만 진짜 가족 같았습니다. 할머니, 저 이제 출근하면 여기 못 와요. 당연하지. 넌 이제 공무원이야. 제대로 된 직장 다니는 거야. 근데 주말에는 올게요. 그리고 월급 받으면 할머니한테 효도할 거예요. 효도는 무슨? 내 돈 아껴서 내 미래에 투자해. 아니에요. 할머니는 제 은인이에요. 제가 힘들 때 손 내밀어 주신 분이에요. 저는 민수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고마워. 내가 잘 되는 게 나한텐 제일 큰 효도야. 한 달 후 식당은 더욱 번창했습니다. 단골 손님이 늘어났고 온라인 리뷰도 좋았습니다. 여기 진짜 맛있어요. 할머니가 직접 하시는데 집밥 같아요. 가격도 착하고 양도 많아요. 최고예요. 리뷰를 읽으며 저는 뿌듯했습니다. 엄마, 이제 직원 한 명 더 뽑아야 할 것 같아요. 저희 둘이서는 힘들어요. 지영이가 제안했습니다. 맞는 말이었습니다. 점심시간에는 정말 정신이 없었습니다. 그래, 구인 광고 내자. 며칠 후 한 아주머니가 찾아왔습니다. 60대 중반쯤 되어 보였습니다. 여기 일자리 구한다고 들었는데요. 네, 맞아요. 들어오세요. 아주머니는 이정숙이라고 했습니다. 남편과 이혼하고 혼자 산다고 했습니다. 일은 해보셨어요? 네, 식당에서 5년 일했어요. 근데 사장님이 식당 접으셔서. 그럼 일은 하실 줄 아시겠네요. 네, 자신 있어요.
저는 정숙 씨를 채용하기로 했습니다. 한 달에 150만 원을 주기로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할게요. 정숙 씨가 오면서 일이 훨씬 수월해졌습니다. 셋이서 역할을 나눠서 하니 훨씬 여유가 생겼습니다. 정숙 씨, 설거지 부탁해요. 네, 사장님. 그 호칭이 아직도 낯설었지만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예상치 못한 손님이 왔습니다. 큰아들 민수와 며느리였습니다. 엄마, 저는 국자를 들고 있다가 굳었습니다. 지영이도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오빠, 지영아, 너도 여기 있었구나. 민수는 복잡한 표정으로 식당을 둘러봤습니다. 깨끗하게 정리된 홀, 바쁘게 움직이는 사람들, 맛있는 음식 냄새. 앉아. 제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민수와 며느리는 조심스럽게 자리에 앉았습니다. 뭐 먹을래? 엄마, 저희 그냥 장사하는 데 왔으면 주문해. 아니면 나가. 민수는 입술을 깨물더니 말했습니다. 된장찌개 백반둘이요. 저는 주방으로 들어가 정성껏 밥상을 차렸습니다. 분명 화는 났지만 제 아들이었습니다. 못 먹일 수는 없었습니다. 여기 밥상을 내놓았습니다. 민수는 한 숟가락 뜨더니 눈을 감았습니다. 엄마 손맛. 이거 맛없으면 남겨. 아니에요. 맛있어요. 민수는 말없이 밥을 먹었습니다. 며느리도 조용히 먹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민수가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제가 잘못했어요. 집 가져간 것, 요양원 보내려고 한 것, 다 제 잘못이에요. 알았으면 됐어. 엄마한테 사과하러 왔어요. 그리고 민수는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진명에 돌려드릴게요. 다시 엄마 이름으로 바꿀게요. 저는 서류를 보지도 않았습니다. 필요 없어. 엄마, 나 이제 그 집 필요 없어. 여기가 내 집이야. 하지만 그 집은 내가 가져. 대신 다신 내 앞에 나타나지 마. 내 양심이 편하려고 하는 사과는 받지 않아. 민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엄마, 죄송해요. 계산은 10,000원. 카운터에 놓고 가. 저는 돌아서서 주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더 이상 대화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민수와 며느리가 나간 후 지영이가 물었습니다. 엄마, 괜찮으세요? 괜찮아. 이제 아무렇지도 않아. 정말이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가슴이 아프고 눈물이 났을 텐데 이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미 저는 새로운 삶을 살고 있었으니까요. 그날 저녁 문을 닫고 셋이서 둘러앉았습니다. 저, 지영이, 그리고 정숙 씨. 오늘 고생 많으셨어요. 제가 맥주를 따라줬습니다. 오랜만에 마시는 술이었습니다. 사장님, 오늘 그분 아드님이시죠? 정숙 씨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큰아들이에요. 근데 이제 남이나 마찬가지예요. 힘드시겠어요? 아니에요. 오히려 홀가분해요. 저는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그리고 지영이와 정숙 씨를 바라봤습니다. 이제 너희가 내 진짜 가족이야. 피가 섞이지 않아도 함께 밥 먹고 함께 일하면 가족이야. 지영이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정숙 씨도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엄마, 저도 엄마 진짜 자랑스러워요. 사장님, 저도 여기서 일하게 돼서 정말 행복해요. 저희는 잔을 부딪혔습니다. 맥주가 목으로 넘어가며 시원했습니다. 앞으로도 잘 부탁해요. 우리 함께 이 식당 키워가요. 네, 사장님. 그날 밤 고시원 방에서 지영이와 나란히 누웠습니다. 엄마, 이제 방 좀 넓은 데로 이사 가요. 여기 너무 좁아요. 그래. 투룸 정도 알아볼까? 네. 제가 알아볼게요. 근데 지영아,
너 새 출발하고 싶지? 다시 행복해지고 싶지? 당연하죠. 그럼 열심히 살아. 엄마처럼. 네, 엄마. 저도 엄마처럼 강하게 살게요. 저는 지영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딸이 다시 웃을 수 있게 되어서 기뻤습니다. 72세에 시작한 식당. 처음엔 무서웠지만 이제는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저는 할 수 있습니다. 혼자서도, 아니, 이제는 혼자가 아니라 함께 할 수 있습니다. 2달 후, 저희는 역 근처의 투룸 아파트로 이사했습니다. 고시원보다 훨씬 넓었고, 지영이와 각자 방을 쓸 수 있었습니다. 엄마, 여기 정말 좋다. 주방도 있고, 거실도 있고. 지영이는 아이처럼 기뻐했습니다. 저도 마음이 편안했습니다. 72년을 살면서 처음으로 제 힘으로 마련한 집이었습니다. 지영아, 저녁 먹자. 엄마가 미역국 끓였어. 와, 엄마 요리. 오랜만이다. 식탁에 마주 앉아 밥을 먹었습니다. 창밖으로 저녁 노을이 보였습니다. 평화로운 시간이었습니다. 엄마, 요즘 행복해 보여요. 그래. 네, 예전엔 항상 피곤해 보이셨는데 요즘은 눈빛이 살아있어요. 저는 웃었습니다. 맞는 말이었습니다. 예전에는 자식들 눈치 보며 살았지만 이제는 제 마음대로 살 수 있었습니다. 식당은 날로 번창했습니다. 이제는 예약을 받아야 할 정도였습니다. 사장님, 오늘도 예약이 꽉 찼어요. 정숙 씨가 예약 장부를 보여줬습니다. 점심 20팀, 저녁 15팀. 감사한 일이었습니다. 다들 고생 많아요. 오늘도 화이팅! 그런데 그날 오후 예상치 못한 손님이 왔습니다. 양복을 입은 젊은 남자 2명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TV 맛집 탐방 프로그램 PD입니다. 네. 방송국이요? 네, 저희가 이 동네 맛집을 취재하는 중인데요. 여기 온라인 리뷰가 정말 좋더라고요. 촬영 좀 해도 될까요? 저는 놀라서 지영이를 쳐다봤습니다. 지영이도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방송이요? 저희가요? 네. 특히 70대 할머니가 직접 운영하신다는 게 스토리가 좋을 것 같아서요. 하지만 저는 방송 같은 거 걱정 마세요. 자연스럽게 촬영할게요. 그냥 평소처럼 하시면 돼요. 저는 고민했습니다. 방송에 나가는 건 부담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식당 홍보에는 도움이 될 것 같았습니다. 지영아, 너는 어떻게 생각해? 엄마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좋은 기회예요. 그래. 알겠습니다. 할게요. 일주일 후 촬영팀이 왔습니다. 카메라, 조명, 마이크. 처음 보는 장비들이었습니다. 사장님, 긴장하지 마시고 평소처럼만 해주세요. 하지만 긴장이 되었습니다. 손이 떨려서 칼질이 제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컷! 사장님, 한 번 더 할까요? 죄송해요. 제가 긴장을 너무 해서. 괜찮아요. 천천히 하시면 돼요. 3시간의 촬영 끝에 드디어 끝났습니다. PD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수고하셨어요. 사장님 스토리가 정말 감동적이에요. 시청자분들이 좋아하실 것 같아요. 정말요? 네. 다음 주 금요일 저녁 8시에 방송돼요. 꼭 보세요. 방송이 나가기 전날 저는 떨렸습니다. 잠도 제대로 오지 않았습니다. 엄마, 잘 나왔을 거예요. 걱정 마세요. 그래. 그런데 내가 이상하게 나오면 어떡하지? 아니에요. 엄마 예뻐요. 다음 날 저녁 저희는 일찍 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투룸집에서 TV를 켰습니다. 지영이, 정숙 씨, 그리고 민수도 왔습니다. 시작한다. 화면에 식당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나왔습니다. 저는 김춘자입니다. 72세에 식당을 시작했어요.
제 목소리가 TV에서 들렸습니다. 낯설면서도 신기했습니다. 화면에서 제 이야기가 흘러나왔습니다. 자식들에게 버림받은 이야기, 혼자 다시 시작한 이야기, 식당을 차린 이야기. 혼자여도 괜찮다는 걸 배웠어요. 오히려 혼자여서 자유로워요. 제가 화면에서 말했습니다. 엄마 멋있어. 지영이가 눈물을 닦았습니다. 정숙 씨도 민수도 울고 있었습니다. 방송이 끝났습니다.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엄마, 너무 감동적이었어요. 사장님, 정말 대단하세요. 할머니, 저 지금 너무 자랑스러워요. 저도 눈물이 났습니다. 제 인생이 이렇게 방송으로 나올 줄은 몰랐습니다. 그날 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여보세요? 엄마, 나 수진이야. 막내딸 수진이었습니다. 엄마, 방송 봤어. 엄마가 그렇게 힘드셨는지 몰랐어. 수진은 울고 있었습니다. 엄마, 미안해. 정말 미안해. 됐어.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 해도 소용없어. 알아. 근데 엄마 한마디만 할게. 엄마 정말 멋있어. 엄마 진짜 자랑스러워.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내려다봤습니다. 복잡한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다음 날 아침 식당 문을 열자마자 손님들이 밀려들었습니다. 어제 방송 봤어요. 감동적이었어요. 사장님 존경스러워요. 사인 좀 받아도 될까요? 순식간에 식당이 가득 찼습니다. 예약도 폭주했습니다. 사장님, 이번 주 예약이 다 찼어요. 다음 주까지 꽉 찼어요. 정숙 씨가 놀라며 말했습니다. 저도 믿기지 않았습니다. 이게 방송의 힘인가? 하지만 기쁨도 잠시 문제가 생겼습니다. 손님이 너무 많아서 재료가 부족했습니다. 엄마, 배추가 다 떨어졌어요. 고등어도 없어요. 어떡하지? 저는 당황했습니다. 이렇게 많은 손님이 올 줄 몰랐습니다. 죄송합니다. 오늘 재료가 떨어져서 실망한 손님들이 돌아갔습니다. 마음이 아팠습니다. 엄마, 이러면 안 될 것 같아요. 재료를 더 많이 준비해야 해요. 그래. 근데 냉장고가 작아서. 그럼 냉장고를 더 큰 걸로 바꿔요. 아니면 업소용 냉장고를 하나 더 놓던가요? 지영이의 말이 맞았습니다. 이제는 더 크게 생각해야 할 때였습니다. 좋아. 장비 투자하자. 그날 저녁 저는 업소용 냉장고를 주문했습니다. 200만 원이나 하는 비싼 물건이었지만 필요했습니다. 일주일 후 새 냉장고가 설치되었습니다. 주방이 좁아졌지만 재료를 충분히 보관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재료 걱정은 없겠다. 하지만 다른 문제가 생겼습니다. 저의 건강이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일어나려는데 허리가 너무 아팠습니다. 엄마, 괜찮으세요? 지영이가 달려왔습니다. 괜찮아. 그냥 좀 뻐근해서 병원 가야 해요. 아니야, 괜찮아. 파스 붙이면 돼. 하지만 그날 하루 종일 허리가 아팠습니다. 서 있기도 힘들었습니다. 엄마, 제가 국 끓일게요. 엄마는 좀 쉬세요. 아니야, 내가 해야 맛이. 엄마 쓰러지면 식당 어떡해요? 제발 쉬어요. 지영이가 화를 냈습니다. 저는 어쩔 수 없이 의자에 앉았습니다. 저녁에 일이 끝나고 지영이가 절 병원에 데려갔습니다. 요추 디스크 초기 단계예요. 무리하시면 안 돼요. 의사의 말에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그럼 일을 못하는 건가요? 아니요, 조심하시면 돼요. 무거운 거 들지 마시고 오래 서 있지 마시고 중간중간 스트레칭 하시고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역시 나이는 못 속이나 봐. 엄마, 이제 직원 한 명 더 뽑아요.
엄마가 너무 무리하시는 거예요. 근데 월급이 괜찮아요. 요즘 장사 잘 되잖아요. 엄마 건강이 더 중요해요. 지영이의 말이 맞았습니다.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게 소용없었습니다. 다음 날 구인 광고를 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한 청년이 찾아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강태수라고 합니다. 28이고요. 요리학원 다니고 있어요. 요리학원이요? 네, 나중에 제 식당을 차리고 싶어서요. 근데 실전 경험이 필요해서 일자리를 찾고 있었어요. 그럼 여긴 임시로 일하는 거예요? 아니요. 열심히 할게요. 배우면서 일하고 싶어요. 태수는 성실해 보였습니다. 저는 그를 채용하기로 했습니다. 한 달에 150만 원 드릴게요. 대신 열심히 해야 해요. 네, 감사합니다. 태수가 오면서 일이 훨씬 수월해졌습니다. 힘쓰는 일은 태수가 하고 저는 양념하고 간 보는 일에 집중했습니다. 사장님, 이 된장찌개 비법 좀 알려주세요. 비법은 없어. 그냥 정성이야. 육수를 오래 우리고 된장을 직접 섞어서 쓰고 저는 태수에게 하나하나 가르쳐 줬습니다. 마치 손자를 가르치는 기분이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식당은 안정적으로 운영되었습니다. 직원도 내시되었고 시스템도 잡혔습니다. 사장님, 이번 달 순이익 1200만 원이에요. 정숙 씨가 장부를 보여줬습니다. 1200만 원. 믿기지 않는 숫자였습니다. 정말요? 네. 방송 이후로 매출이 2배로 늘었어요. 저는 직원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여러분 덕분이에요. 너희가 없었으면 불가능했어. 아니에요. 사장님 덕분이죠. 이번 달은 보너스 드릴게요. 모두 50만 원씩. 와, 직원들이 환호했습니다. 저도 기뻤습니다. 그날 저녁 혼자 식당에 앉아 있었습니다. 조용한 시간이었습니다. 창밖으로 사람들이 오가는 게 보였습니다. 여보, 나 지금 행복해. 정말 행복해. 남편 사진을 꺼내 쓰다듬었습니다. 당신이 남긴 돈으로 식당 차렸어. 그리고 성공했어. 고마워.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슬픈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감사의 눈물이었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민수였습니다. 고시원 민수 말입니다. 할머니, 저 이번 주 토요일에 결혼해요. 뭐라고? 결혼? 네. 부서에서 만난 여자분이에요.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할머니도 와주세요. 그래. 꼭 갈게. 전화를 끊고 웃었습니다. 민수가 결혼이라니. 기쁜 일이었습니다. 72세에 시작한 새로운 삶. 처음엔 두려웠지만 이제는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혼자여도 괜찮습니다. 아니, 혼자여서 더 강해졌습니다. 토요일 아침 저는 일찍 일어나 옷장을 열었습니다. 오랜만에 입는 정장이었습니다. 거울을 보며 화장도 했습니다. 엄마 예뻐요. 지영이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괜찮아? 네, 정말 멋있어요. 민수의 결혼식은 작은 예식장에서 열렸습니다. 아담하고 따뜻한 분위기였습니다. 할머니, 민수가 반갑게 달려왔습니다. 턱시도를 입은 모습이 제법 어른스러워 보였습니다. 민수야, 진짜 결혼하는구나. 네, 할머니 덕분이에요. 할머니가 응원해 주셔서 여기까지 왔어요. 무슨 소리야? 내가 열심히 해서 그렇지. 민수의 신부도 인사를 왔습니다. 수줍은 미소가 예쁜 여자였습니다. 어머니, 처음 뵙겠습니다. 저는 박지은이에요. 어머니라니. 나 할머니라고 불러. 할머니, 민수 오빠한테 할머니 이야기 많이 들었어요. 정말 뵙고 싶었어요. 그래. 우리 민수 잘 부탁해. 네, 잘할게요.
예식이 시작되었습니다. 신랑 신부가 입장했습니다. 민수가 행복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저도 따라 웃었습니다. 그런데 하객석을 둘러보다가 익숙한 얼굴을 발견했습니다. 큰아들 민수였습니다. 며느리도 함께였습니다. 저는 시선을 돌렸습니다. 마주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예식이 끝나고 피로연이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지영이와 함께 자리에 앉았습니다. 엄마, 오빠 왔어요. 알아. 신경 쓰지 마. 하지만 큰아들 민수가 저희 테이블로 다가왔습니다. 엄마, 인사드리러 왔어요. 저는 그를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엄마, 방송 봤어요. 엄마가 그렇게 힘들게 사신 줄 몰랐어요. 이제 알아서 뭐 어쩌게. 정말 죄송해요. 제가 너무 잘못했어요. 민수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피로 연장이 술렁거렸습니다. 엄마, 용서해 주세요. 제발. 일어나. 사람들 보잖아. 용서해 주실 때까지 안 일어날 거예요.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차갑게 말했습니다. 용서는 해. 근데 다시 예전으로 돌아갈 수는 없어. 엄마, 나는 이제 내 인생 살 거야. 너도 내 인생 살아. 그게 서로한테 좋아. 큰아들 민수는 고개를 숙인 채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지영이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엄마, 괜찮으세요? 괜찮아. 정말이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가슴이 아팠겠지만 이제는 담담했습니다. 이미 저는 새로운 삶을 살고 있었으니까요. 피로연이 끝나갈 무렵 신랑 민수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제가 여러분께 소개하고 싶은 분이 계십니다. 민수가 저를 가리켰습니다. 저기 계신 김춘자 할머니십니다. 모두가 저를 쳐다봤습니다. 저는 당황해서 손을 저었습니다. 할머니는 제가 가장 힘들 때 손을 내밀어 주신 분이에요. 돈도 없고 미래도 없고 포기하고 싶을 때 할머니가 저를 일으켜 주셨어요. 민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할머니 덕분에 제가 공무원 시험에 붙었고 오늘 이렇게 결혼도 하게 됐어요. 할머니는 제 진짜 가족입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저는 눈물을 참았습니다. 할머니 사랑해요. 정말 감사합니다. 민수가 절을 했습니다. 신부도 함께 절을 했습니다. 저는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았습니다. 피로연이 끝나고 민수가 다가왔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셨어요? 갑자기 불러서. 괜찮아. 근데 너, 고마워. 제가 감사하죠. 할머니가 없었으면 오늘 이 자리 없었어요. 저희는 꼭 안았습니다. 피 한 방울 안 섞였지만 진짜 할머니와 손자 같았습니다. 일주일 후 식당에 큰 손님이 왔습니다. 정장을 입은 중년 남자였습니다. 사장님이신가요? 네, 맞는데요. 저는 푸드코리아 프랜차이즈 본부 이사 김성민이라고 합니다. 프랜차이즈요? 남자는 명함을 건넸습니다. 사장님 식당이 요즘 너무 유명하시더라고요. 저희가 제안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무슨 제안이요? 프랜차이즈 사업입니다. 엄마 손 백반집을 전국적으로 확장하는 거죠. 전국이요? 서울에 5개, 지방에 10개, 총 15개 매장을 내는 겁니다. 사장님은 브랜드만 빌려주시고 로열티를 받으시는 거죠. 저는 어리둥절했습니다. 프랜차이즈라니 상상도 못한 일이었습니다. 얼마나 받는 건데요? 매장당 월 300만 원씩입니다. 15개 매장이면 월 4,500만 원이죠. 4,500만 원이요? 네. 물론 레시피도 공유해 주셔야 하고 정기적으로 매장 관리도 해 주셔야 합니다. 저는 머리가 복잡했습니다. 월 4,500만 원. 상상할 수 없는 돈이었습니다. 생각해 볼게요. 네, 천천히 생각하세요. 연락 기다리겠습니다.
남자가 나간 후 저는 지영이와 직원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방금 프랜차이즈 제안을 받았어. 정말요? 너희 생각은 어때? 지영이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좋은 기회 같아요. 월 4,500만 원이면 엄청난 돈이잖아요. 근데 나는 불안해. 프랜차이즈 하면 우리 맛이 유지될까? 정숙 씨가 말했습니다. 사장님 걱정 이해해요. 근데 계약서에 품질 관리 조항을 넣으면 돼요. 태수도 거들었습니다. 사장님, 저는 찬성이에요. 사장님 음식이 더 많은 사람들한테 알려지면 좋잖아요. 저는 고민했습니다.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결심했습니다. 하기로 했어. 정말요? 근데 조건이 있어. 직접 레시피 교육을 하고 매달 매장을 돌면서 품질 체크를 할 거야. 좋아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계약서를 작성하는 날 저는 떨리는 손으로 사인을 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사장님. 이제 엄마 손 백반집이 전국 브랜드가 되는 겁니다. 2달 후 첫 번째 프랜차이즈 매장이 오픈했습니다. 강남역 근처였습니다. 사장님, 오픈 첫날 손님 100명 넘게 왔어요. 정말요? 네, 대박이에요. 저는 직접 매장에 가서 확인했습니다. 깨끗한 인테리어, 친절한 직원들, 그리고 제 레시피로 만든 음식들. 맛있어요. 진짜 집밥 같아요. 손님들의 칭찬을 들으며 뿌듯했습니다. 한 달 후 2번째, 3번째 매장이 차례로 오픈했습니다. 모두 성공적이었습니다. 사장님, 첫 달 로열티 들어왔어요. 3천만 원이에요. 정숙 씨가 통장을 보여줬습니다. 3천만 원. 한 달 수입이었습니다. 이게 진짜야? 네, 진짜예요. 저는 의자에 앉았습니다. 너무 놀라서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엄마가 해냈어요. 엄마가 대기업 사장님이 된 거예요. 지영이가 저를 안았습니다. 저도 딸을 안았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직원들을 모두 불러 회식을 했습니다. 여러분 덕분이에요. 정말 감사해요. 아니에요. 사장님 덕분이죠. 이번 달 보너스 100만 원씩 드릴게요. 모두가 환호했습니다. 저도 웃었습니다. 회식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지영이가 물었습니다. 엄마, 행복해요? 정말 행복해. 저도요. 엄마 덕분에 제 인생도 바뀌었어요. 뭐가 바뀌었어? 예전엔 남편한테 의지하고 불행하다고만 생각했는데 엄마 보면서 배웠어요. 내 힘으로도 행복해질 수 있다는 걸. 저는 지영이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래. 우리 함께 행복하자. 집에 도착해 남편 사진 앞에 섰습니다. 여보, 나 대단하지? 72세에 사업가가 됐어. 사진 속 남편이 웃고 있었습니다. 제일 자랑스러운 얼굴로 당신이 남긴 돈으로 시작한 거야. 고마워. 정말 고마워.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슬픈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기쁨과 감사의 눈물이었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여보세요? 엄마, 나 수진이야. 막내딸 수진이었습니다. 엄마, 만나서 사과하고 싶어? 시간 내줄 수 있어?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일요일 오후에 우리 식당으로 와. 밥 먹으면서 이야기하자. 정말? 고마워, 엄마.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가로등 불빛이 따뜻했습니다. 72세에 시작한 새로운 삶. 이제는 프랜차이즈 사장이 되었습니다. 꿈만 같았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돈이 아니었습니다. 진짜 가족을 만난 것이었습니다. 민수, 지영이, 정숙 씨, 태수. 피는 안 섞였지만 마음으로 이어진 가족들.
혼자여도 괜찮아. 아니, 혼자여서 더 강해졌어. 저는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 웃었습니다. 내일은 또 어떤 기적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일요일 오후 수진이가 식당에 왔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막내딸은 수척해 보였습니다. 앉아. 엄마. 수진은 자리에 앉았습니다. 저는 주방으로 들어가 된장찌개 백반을 차렸습니다. 수진이 제일 좋아하던 메뉴였습니다. 먹어. 일단 먹어. 고마워, 엄마. 수진은 한 숟가락 뜨더니 눈물을 흘렸습니다. 엄마 음식, 이렇게 그리웠어. 저는 아무 말 없이 지켜봤습니다. 수진은 밥을 다 먹고 나서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정말 미안해. 요양원일 오빠 편 든 것. 다 내가 잘못했어. 알아. 엄마 방송 보고 너무 놀랐어. 엄마가 그렇게 대단한 분인 줄 몰랐어. 대단한 게 아니라 살려고 발버둥 친 거야. 엄마, 다시 시작할 수 없을까? 저는 수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수진아, 너 용서는 해. 근데 예전으로 돌아갈 수는 없어. 엄마, 나는 이제 내 삶이 있어. 너도 내 삶이 있고, 그냥 서로 잘 사는 거 확인하면서 사는 거야. 그게 더 건강한 관계 같아. 수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 엄마. 엄마 마음 이해해. 그래도 가끔 만날 수 있지? 그래. 가끔 밥 먹으러 와. 딸 밥은 언제든지 차려줄게. 수지는 웃으며 눈물을 닦았습니다. 엄마, 사랑해. 나도. 수진이 나간 후 지영이가 다가왔습니다. 엄마,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이제 진짜 괜찮아. 정말이었습니다. 마음이 편했습니다. 용서는 했지만 경계선은 지켰습니다. 그게 저를 지키는 방법이었습니다. 석 달 후 15개 매장이 모두 오픈했습니다. 엄마 손 백반집은 이제 전국적인 브랜드가 되었습니다. 사장님, 이번 달 로열티 4,500만 원 입금됐어요. 정숙 씨가 통장을 보여줬습니다. 매달 이 돈이 들어온다니 아직도 믿기지 않았습니다. 직원들 월급 인상하자. 모두 50만 원씩 올려줘. 정말요? 응. 너희가 없었으면 여기까지 못 왔어. 직원들이 환호했습니다. 저도 웃었습니다. 그날 저녁 큰아들 민수가 또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혼자였습니다. 엄마, 잠깐 시간 좀 내주실 수 있어요? 저는 한숨을 쉬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뭔데? 민수는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진명의 이전 서류예요. 다시 엄마 이름으로 바꿨어요. 필요 없다고 했잖아. 알아요. 근데 제가 양심상 그렇게는 못 살겠어요. 민수는 서류를 테이블에 놓았습니다. 그리고 이건 엄마한테 빌린 돈이라고 생각하고 갚을게요. 봉투에서 수표가 나왔습니다. 5천만 원짜리였습니다. 이건 뭐야? 집 팔았어요. 그리고 작은 아파트로 이사했어요. 이게 그 차액이에요. 엄마, 저 진짜 반성했어요. 제가 얼마나 잘못했는지. 방송 보고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민수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엄마를 이해하진 못하겠어요. 근데 존경해요. 그리고 부끄러워요. 제 자신이. 저는 수표와 서류를 다시 민수에게 밀었습니다. 이건 내가 가져. 내 가족 위해 써. 엄마, 나는 이제 충분해. 내가 번 돈도 있고 내 식당도 있어. 이건 내가 내 인생 다시 시작하는 데 써. 엄마, 정말. 근데 한 가지만 약속해. 네, 다시는 부모한테 의지하려고 하지 마.
내 힘으로 살아. 그게 진짜 효도야.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요, 엄마. 명심할게요. 민수가 나간 후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아름다운 노을이었습니다. 여보, 나 잘하고 있지?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대답은 없었지만 마음속으로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잘하고 있어, 춘자야. 1년이 흘렀습니다. 엄마 손 백반집은 이제 20개 매장으로 늘었습니다. 월 로열티는 6천만 원이 넘었습니다. 사장님, 이제 건물 하나 사셔도 돼요. 정숙 씨가 농담처럼 말했지만 진짜로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건물은 무슨? 나는 이 식당 하나면 충분해. 본점 식당은 여전히 제가 직접 운영했습니다. 매일 새벽에 시장 가고 국 끓이고 손님 맞이하고 바빴지만 행복했습니다. 할머니, 민수가 아내와 함께 왔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배가 불러 있었습니다. 어머, 임신했어? 네, 5달 됐어요. 축하해. 저는 진심으로 기뻤습니다. 민수에게 아이가 생긴다니. 할머니, 태어나면 제일 먼저 보여드릴게요. 할머니가 증조할머니 되시는 거예요. 증조할머니라니. 내가 그렇게 늙었나. 하지만 나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뿌듯했습니다. 저녁이 되자 특별한 손님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습니다. 민수와 지은, 지영이, 수진이, 정숙 씨, 태수, 그리고 순옥 씨까지. 이게 얼마만이야? 사장님 건강하시죠? 그럼 나 멀쩡해. 저희는 큰 테이블에 둘러앉았습니다. 제가 정성껏 차린 음식들이 가득했습니다. 자, 건배. 모두가 잔을 부딪혔습니다. 사장님, 한 말씀 해주세요. 저는 일어서서 모두를 돌아봤습니다. 여러분, 1년 전 오늘이 제가 식당 문을 연 날이에요. 벌써 1년이에요? 그래. 시간 참 빠르지? 그때는 정말 무서웠어. 72세에 뭘 할 수 있을까? 실패하면 어떡하나? 저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덕분에 여기까지 왔어요. 정말 고마워요. 저희가 고맙죠. 사장님이 없었으면 저희도 없었어요. 모두가 박수를 쳤습니다. 저는 눈물을 참으며 계속 말했습니다. 제가 배운 게 있어요. 나이는 숫자일 뿐이라는 것. 그리고 저는 모두를 한 명씩 쳐다봤습니다. 혼자여도 괜찮다는 것. 아니, 혼자여서 더 강해질 수 있다는 것. 맞아요. 저도 엄마한테 배웠어요. 지영이가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진짜로 혼자는 아니었어요. 여러분이 있었으니까. 피는 안 섞였지만 마음으로 이어진 진짜 가족들. 저는 잔을 들었습니다. 우리 앞으로도 오래오래 함께해요. 건강하고 행복하게. 건배. 모두가 환호했습니다. 웃음소리가 식당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와 거울을 봤습니다. 73세의 얼굴. 주름이 많고 머리카락도 많이 휘었습니다. 하지만 눈빛만큼은 살아 있었습니다. 1년 전보다 훨씬 생기가 넘쳤습니다. 김춘자, 넌 해냈어. 거울 속 제게 말했습니다. 자식들한테 버림받았지만 다시 일어섰어. 혼자서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다는 걸 증명했어.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남편 사진이 옆에 있었습니다. 여보, 나 정말 행복해. 70년을 살면서 지금이 제일 행복한 것 같아. 남편이 웃고 있었습니다. 제일 자랑스러운 얼굴로. 고마워. 당신이 남긴 돈 덕분에 여기까지 왔어. 그리고 이제 그 돈보다 훨씬 많이 벌고 있어.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 또 새벽에 일어나야 합니다. 시장 가고 국 끓이고 손님 맞이하고
하지만 전혀 힘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기대되었습니다. 73세의 김춘자, 프랜차이즈 사장, 진짜 가족들의 리더, 그리고 무엇보다 독립적인 여성. 혼자여도 괜찮아. 아니, 혼자여서 더 좋아. 저는 작게 중얼거리며 잠들었습니다. 꿈속에서 저는 웃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김춘자 할머니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72세에 모든 걸 잃었지만 다시 일어선 한 여성의 이야기였습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이라는 것, 혼자여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 주변에도 김춘자 할머니 같은 분들이 계실 겁니다. 늦은 나이에도 포기하지 않고 새로운 도전을 하는 분들, 그분들에게 용기를 주시고 응원을 보내주세요. 그리고 여러분 자신도 기억하세요. 언제든 새로운 시작은 가능합니다. 나이는 핑계가 될 수 없습니다. 중요한 건 의지와 용기입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께 조금이라도 힘이 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나눠주시면 큰 힘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감동적인 이야기들을 들려드리겠습니다. 다음 이야기도 기대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혼자여도 괜찮습니다.